저번 시간에 이 관계 속의 존재, 관계 속의 예술, 그래서 그 일부를 진행을 이렇게 했고요. 일부에서 살펴본 거는 이제 이 대성당 로댕의 그 작품에 대해서 이것에 어떤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. 그거 알아봤고요. non-finito라고 해서 그 로댕이 이 미완성시킨 작품들이 몇 점 있는 것에 좀 착안을 해갖고 그런 작품들이 그 미술 작가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전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거를 살펴봤고요. 그래서 이 작품은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를 결론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 주제를 좀 매듭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번 회에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던 것 요약을 하면은 이 작품은 뭐 분수대로 만들기 위해서 제작됐다. 그런 어떤 그 실용적인 또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교회와 성당의 이미지를 좀 의인화시킨 것이다. 사람의 그 관계에 관한 것이다.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. 여태까지. 이거는 제가 이 작품을 보는 순간 남녀 연인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어떤 그 관계의 친밀함과 돈독함과 화목함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끌어나가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런 작품들의 예를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마티스의 이 춤이라는 게 떠올랐고요.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해석이 참 많더라고요. 평화의 찬미, 요정들의 모임, 원시적 제의, 축제, 뭐 환희, 일체감. 그래서 저는 춤과 뭐 이게 춤의 동작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 춤을 통해서 일체감을 확인을 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또 우리 그 비대면 사회에 있어서 사람의 그 관계,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미국의 1960년대에 그 로제또라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이게 병이 별로 안 걸리는 이 마을입니다. 심장병 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.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많은 그런 곳인데요.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방문도 해주고 또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평소와 같이 뭐 담배도 피고 이렇게 그 술도 마시고 그다음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심장병이 굉장히 적고 이런 거를 이 의사가 몇십 년간 여기를 탐방을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.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이 건강과 장수 비결이 친밀한 관계에서 온 것이다. 이런 것을 이렇게 확인했고 의학적으로 이거를 이 논문을 발표를 해서 학계에 이 파장을 준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가 로제토 에펙트, 로제토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.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뭐 각종 클럽과 단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기 마을이 도시화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고 그러면서 이런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다른 도시하고 비슷해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공동체가 지니고 있었던 그 긴밀함 이런 거를
이제 그 문화를 잃어버린 셈이죠. 그래서 이 다른 마을과 같이 똑같이 되고 이 발병률도 비슷해졌다고 그랬는데 60년대에 있었던 그런 로제토 마을에서의 어떤 그 문화 이거를 가리켜서 이 로제토 에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무 사람도 초대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환영받았다. 다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냥 격이 없이. 그 요즘의 사회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어요. 근데 이제 친밀함과 이 공동체의 생각을 이렇게 이 본래적인 어떤 그 기초적인 그런 맥락에서 근본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무도 뭐 초대받지는 않았지만은 누구나가 이 환대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참 이렇게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. 요거는 제가 구글에서 실제로 이 60년대에 이 로제토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사진을 몇 장 가져와 봤습니다. 이 식탁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. 뭐 원래 뭐 우리끼리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음식이 모자랄 것 같으면 물을 더 넣고 급하게 무슨 그 재료를 좀 더 넣어가지고 양을 이제 늘리고 그런 게 우리한테는 일상화되었다. 이런 이제 표현도 있고요. 그러니까 아무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막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냉대하기보다도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을 좀 나누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거의 다 이탈리아계. 그래서 뭐 이탈리아 그 문화가 뭐 한국 문화하고도 조금 이렇게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아요. 같은 식구일 수도 있고 이웃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였을 수도 있고요. 다 아주 보면은 이렇게 그 즐거운 그리고 편안한 이 표정들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래 그 안동에서 전시가 열렸어요. 한 맥락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별자리라는 이 전시가 열렸습니다. 이 전시가 열린 것은 성자원이라고 그 한센인들이 집단으로 사는 이런 곳인데요. 여기 곳이 성자교회입니다. 지금도 교회가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창립 성전봉헌해서 1972년도 10월 26일이네요. 그래서 이 한센인들이 주로 많이 지금도 거주하고 있고 한센인 전용 교회라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전시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작품들을 조금 잠깐 보고 이렇게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요. 이 교회가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. 이게 이분들이 지금 교인들이 평균 연령이 80세래요. 그래서 여기 약간 언덕바지에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힘드셔가지고 교회는 예배는 그 시설에서 드리고 이 교회가 한 15년째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를 미술가들이 들어가서 이 전시를 하게 됨으로써 이 한센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요, 성다솜이라는 저기 기획자 이름입니다. 성다솜이라는 이름을 치시면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다큐멘터리로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 아주 제가 3편 올라온 거를 다 봤는데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. 성다솜이라는 거를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치시면은 거기에 그 한센인들의 그 살아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거기 다 이렇게 담아 놓고 있고 인터뷰식으로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놨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전에 살던 곳이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
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국어를 해갖고서는 모아갖고 벽돌을 사가지고 그거를 직접 한센인들이 직접 건축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상재라는 분이 일본에서 공부한 분인데요. 이분이 그 영상하고 음악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되나요? 옛날에 그 교회에 그 찬양대죠. 소녀가 지금은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고 또 작곡한 분도 계시고 옛날 그 교회에 울렸던 그 풍금 소리 합창단이 연습했던 그런 공간도 있고요. 그 전시 공간으로 이렇게 이번 기회에 좀 탈바꿈을 이렇게 했습니다. 교회의 2층의 부분인데요. 허름한 그냥 아주 오래됐으니까 1972년도에 만든 거니까 굉장히 낡고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전시를 위해서 이번에 약간 이제 청소를 하고 개조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요 나온 분이 이 성자원의 그 이제 원장님이시고요. 요 다른 중간에 이런 데는 이 교회의 교인들이세요. 교인들의 여태까지 살아온 얘기를 담담히 이렇게 펼쳐 놓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 중에 하나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들었던 거는 이 전시를 했는데 좀 이렇게 이 소유가 지금 이제 성자원에 이런 그 한센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대 의견을 조심스럽게 낸 분도 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좀 알려지면은 한센인들도 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. 한평생 그런 무시와 무슨 천대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피해증 그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하시고 이게 제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. 작품들이에요. 이 전시 기획을 한 섬다솜 작가의 작품이고요. 이 작가는 원래 이게 식물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설치 형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. 평소에 이제 벽화하고 이제 실전적인 작업을 많이 합니다. 김현정 작가의 평면 이 설치 작업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요 소개시켜 드리는 게 뭐 요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방고와 룰랭 이것이 이제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본론이 되겠습니다. 방고가 그 아르르 시절에 그 이제 뭐 사람들하고 이 사람이 뭐 평상시에 잘 지내지 못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반드시 막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방고가 굉장히 따뜻한 그 심성을 지닌 사람이다 하는 거.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룰랭은 그 우편 배달부죠. 그리고 이 네 가족을 이게 부양하는 자녀가 3명이 있고 아내가 있고 본인까지 합하면 이제 5명을 부양을 하는 그런 가장이라고 하죠. 굉장히 그 가깝게 지냈고 고호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있었을 때 이 간호 오고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누구보다도 이게 절친하게 지냈던 그런 이제 사이였다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라벨레 벨세스라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벨세스라는 걸 보니까 이제 자장가라는 말도 있고요. 이 여인이 아이를 이제 낳습니다. 그래갖고 그 아이를 이제 돌보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렇게 포착한 것입니다.
그래서 이제 자장가라는 얘기도 있고요. 벨제스라는 건 요람을 흔드는 사람을 벨제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. 아이들 재울 때 우리가 뭐 자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장가를 이렇게 불러주지 않습니까? 다른 거 하나는 이 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작품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. 요람은 보이지 않는데 이 끈을 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이거는 잘 보고 해야지 이 작품에 이 작가가 뭘 나타내려고 그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. 이 어머니를 보면서 이 어머니가 이 고호보다 이 2살이 많은 여인이에요. 2살. 거의 이제 동년배인데 여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방고가 이 고향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그 놀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. 준데르트에 있는 방이며 길, 정원의 나무, 야외의 들판, 이웃 묘지, 교회, 뒤뜰에 있는 채소밭, 묘지에 있는 키 큰 아카시아 나무 속 까치 둥지까지 하나도 안 빼고 눈앞에 모든 것이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동생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. 아주 어릴 때 이제 기억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런 기억들은 우리가 엄마하고 나만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자장가라는 요소와 이 벨제스 그 요람을 흔드는 이 어머니, 이 사람 이런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작품이고요. 마담 룰랭이라고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크레들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앤티 크레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말고 몇 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그 옆에서 이제 아까 줄을 이렇게 흔들었잖아요. 어디 끈을 이런 데다가 이 귀퉁이에다가 매달아 갖고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되고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렇게 아이 잡고 이렇게 흔들고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재우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었을까 해서 이런 앞에 요람이 있었다. 이 끈은 이게 사랑의 끈이죠. 이 보살품의 끈이죠. 굉장히 암시적인 거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여인을 그냥 그린 것이다. 이런 인물하다.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내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룰랭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요세라고 그러나요? 영어로는 요셉이더라고요. 요셉의 그 와이프가 이제 아주 근래에 경사스러운 일을 겪었어요. 아이를 낳죠. 마르셀이라는 아이를 낳는데 그 광경, 아이를 돌보는 광경을 받고 자기의 유년 시절을 이렇게 떠올렸고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 가족이라는 데서 생각을 해봤고요. 또 하나는요. 이 시행과 가족을 꾸미잖아요. 잠시 동안이지만은 이상한 가족이긴 하지만은 시행과의 가족을 처음 가졌을 때 내적인 그런 그 희열과 이 편안함과 이 만족함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. 이 가족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가족을 꾸려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것을 이렇게 이 작품 속에서 담아내고 자기가 갖지 못한 거, 소망했는데 이루지 못한 거 이런 것을 이 룰랭 이 부인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. 의자 옆에 빈센트 반 고흐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. 여기에 또 의자 나무 밑에 이렇게 그 요람을 흔드는 사람 이런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실제로 룰랭 부인이에요. 마더 룰랭.
이고 이 사람은 1930년대 작고를 해서 이 고흐보다는 몇십 년을 더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산 사람이고요. 빠른 분놀림으로 해갖고 룰렌과 딸 마르세 갓 낳은 신생아를 같이 보여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. 이 작품은요, 이게 이제 렘브란트 작품이에요. 이 렘브란트의 작품에 보시면은 끈이 있어요, 여기. 이게 뭐냐면 홀리 패밀리, 이 홀리 패밀리거든요. 예수님 가족을 표현한 거예요. 렘브란트가 1642년에서 48년도. 근데 아마 이제 노모인 것 같아요. 마리아 어머니로 이제 상상 추측이 되는데 끈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이렇게 재우고 있는 장면 이렇게 보이시죠? 요거에서 착안됐다. 그 얘기가 바로 이 캐롤 벨이라는 분,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참 예리한 분석이다. 저는 이 그림을 이전에 보긴 봤지만은 뭐 요람의 끝까지 보지는 못했거든요. 그 여성 작가인데 아주 예리한 눈으로 이거를 이제 밝혀내서 이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자,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요, 여기 끈이 있고요. 아기 그리스도를 이렇게 재우는, 그리고 이 여인의 얼굴도 보면은 반쯤 눈이 감겨 있어요.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어린아이는 자꾸 깨고 그러잖아요. 나 잠잘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아이를 재워야 하는, 또 달래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선 할머니도 이렇게 보이고요. 책을 읽어주는 마리아의 모습도 굉장히 아주 다정한, 따뜻한, 보통 일반 가정과 다르지 않은 아주 복된 모습으로 이 홀리 패밀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거 그림을 두 개를 대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실제적으로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제 기승전결이 다 있죠. 여기에 이 고호는 생략 수법을 택했어요. 그래서 궁금증을 더 유발하게끔 이게 자장가인지 요람을 흔드는 건지. 예? 그래서 아까 이 용어 가운데 제가 자꾸 그 이름을 까먹습니다. 벨세스가 자장가인지 요람인지 요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요람보다도 벨세스는 이 그림은 자장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자장가도 일부 맞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 벨세스, 이 요람을 흔드는 사람 이라는 뜻이 더 이 그림의 본뜻과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사람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호세 룰랭이라는 사람인데요. 룰랭이죠. 그래서 이 룰랭은 아주 덩치가 이렇게 크고 굉장히 애국심이 있는 데다가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편 배달부가 박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5가족이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 태우가 한 달에 보내주는 돈보다도 이게 봉급이 적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고가 같이 더 있고 싶었는데 이 마르세유를 이 정근을 가게 됩니다. 거기가 조금 대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이 마르세유로 이게 가게 되고 자기는 나머지 이 가족들하고 계속 어떤 교류 관계를 이게 유지를 하는 건장한 체격의 룰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1888년도 씨 뿌리는 사람도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도 이렇게 그리고요. 해바라기도 그리고 아주 왕성하게 알을 내서 작업할 때 그런 시절의 그림이 되겠습니다. 아까 여인과 관련해서는 룰랭 부인과 관련해서는요.
초상화를 5점을 그렸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이렇게 줬습니다. 본인이 원하는 걸로. 그런데 이제 고가 작고하고 고의 가치를 제일 빨리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? 미술가들이 아니라 미술 상인들이라고 해서 순회 미술 상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사람들이 꼬드겨 갖고 이 그림을 사갔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가족들을 아르망 룰랭의 장남이에요. 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아들은 아주 신세대답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좀 장식도 하고 멋을 부리고 사춘기에 있었는지 이런 멋쟁이 아르망의 장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스쿨보이 학생인가 봐요. 까밀 룰랭이고 차남이 되겠습니다. 얘는 아주 그 장난꾸러기인 것 같아요. 굉장히 그 인물화 그리려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동작도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신생아 마르셀이라는 애고요. 그래서 가족이 다 여기 이렇게 모여 있죠. 이 여인이 이제 어규스틴이라는 그 여인이고요. 이렇게 가족 그림이 있고 전체 그 가족 그림을 한번 모아봤습니다. 이건 일일이 제가 이렇게 다 모은 거는 아니고 이 구글에 이렇게 룰랭 패밀리 이렇게 치면은 이게 이렇게 뜹니다. 누가 친절하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요. 그러니까 눈여겨 본 거죠. 이 광고와 이 룰랭 가족의 어떤 그 특별한 그 만남에 대해서요. 그래서 이 룰랭 우편 배달부 이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앞에 칼라로 그렸을 때하고 여긴 약간 노쇠하게 이렇게 그린 것 같고요. 아주 건장한 여기는 또 이런 중년의 그 남성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.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